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는 1번하고 두 번째 문장만 가더라도 어떻게 고르냐는, 무조건 1번, 끊어 읽기가 돼야 됩니다. 끊어 읽기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면요, 문장이 적어도 이렇게 4줄, 5줄까지도 이어지는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죠? 왜냐면 이게 거의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보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긴 거를 해석하라고 하니 해석이 될 리가 있나?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덩어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좀 숙달이 되면 문장을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가 되게 크게 덩어리거든요. 청크라고 그래요. 청크. 덩어리 단위가 커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해석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키워드를 생각을 한다. 키워드는 어떻게 시킨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만나더라도 1번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든 부모들은 그리하여 필요한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tolerate가 돼서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참아내다 인내하다는 뜻인데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momentary anger이 돼서 momentary 하면 순간적인이라는 뜻이죠. 순간적인 화나 심지어 hatred가 돼서 증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증오를 참아내는 것이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얘는 방향이 주어지는데 그들 쪽으로 향하는 증오나 이런 순간적인 화를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함을 그들의 아이들에 의해서 여기서 그들에게가 댐이 페어런트가 되겠죠. 자, after necessary corrective action 필요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취해진 후에 뭐로써 어떤 capacity 능력으로서 아이의 능력 인지하고 케어할 수 있어 장기간의 consequence가 돼서 결과가 됩니다. 장기간의 결과에 대한 어떤 케어 돌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지하거나 뭔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수정 행동이 취해진 후에는 부모님들이 그리하여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얘는 지금 주안점이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모님들은 momentary anger 하면 안 되고 hatred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뒤에 것까지는 안 가고요. 순간적인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그닥 안 중요합니다. 애들의 능력이 되게 제한되기 때문이야. 자, 뭐 그렇게도 얘도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키워드가 이렇게. 자, 그들은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만 될지를. So that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게. 그리고 productively가 돼서 생산적으로 그들과 함께. 가르치면 얘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인터랙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모는 두려워 말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잘못된 행동 바로잡아 줘야 되겠죠? 어떤 corrective action이 내 키워드는 안 쳤지만 어떤 corrective action이 취해진 이후에는 순간적인 화를 참아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안 나왔지만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고요. 부모 같으니까 됐고요. 신뢰를 얻기 위해 일관된 태도는 안 나오고요. 자녀의 사회화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인터랙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 가져가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 안 나옵니다. 친구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라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자녀 유대감을 쌓으며 친구 역할하는 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1번이 돼서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커렉티브 액션이 바로 나오고요. 잘못된 행동 바로 잡아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결과 애들은 어떻게 된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에서 연관성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도 답을 골라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관성이 많이 없어도 답을 골라라. 21번 갈게요.
그러나 확립하는 것은 correspondence가 돼서 상응한다 그러죠. 조화를 이룬다 그러죠. 부응한다 그러죠. 아는 것 없이, 규칙을 아는 것 없이, 이 규칙에 의해서 이러한 correspondence 일치는 만들어지죠. 그러한 일치를 얘가 주어입니다. 확립한다라는 것이 뭐와 같냐면 비교하는 것과 같은데 만시 월드 단어를 칸티 월드 단어와 비교하는 것과 같아. 어떨 때 우리가 두 개 단어, 두 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리더라면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야. 둘 다 언어를 모를 때 고3이라 어렵죠. 그런 아를 만나면서 어떤 거기에 수능하는 것을 만드는 게 뭔데 규칙을 모르고 규칙을 알지 못하고 어떤 수능을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하겠냐면 언어를 모를 때 이 언어와 이 단어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와 같대. 알지 못해. 근데 내가 자꾸 말씀드리지 이 두 개는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리더 랭귀지하고 같은 말이야. 자, 이럴 때 뭔가 내가 코레스pondency 한다는 거는 거기에 내가 부응하고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단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굉장히 부정적 단어 뜻이죠. 여기까지만 보고 뒤에를 쳐다봐야 됩니다. 유사하게 더 나아가는 정보가 없이 감각적 뉴런은 어태치 붙는데 어떠한 의미도 붙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보가 없으면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없다는 말이 내가 알지도 못하면 그리고 내가 그 두 개 언어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 단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인데 내가 아프리카 언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몰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간단히 놓자면 마음의 눈은 블라인드, 눈 멀어져 있다는 말은 정보가 없이 내가 알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서 the mind's eye is blind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라는 문제가 됩니다. 밑줄이 의미하는 바로 알맞는 걸 찾는 문제죠. 그러면 뭘까요? 두뇌는 봅니다. 오직 연결함으로써 상상력과 경험이 어디 나옵니까? 상상력은 또 어디 나옵니까? 뉴런은 반응합니다. 감각 인풋, 감각 투입에 뭐 없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 없이 뉴런은 감각에 반응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부정이라고 놔뒀는데 without understanding하고 얘하고 똑같네요. 얘하고 똑같고요. 얘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똑같네요. 근데 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 없이 감각의 인풋에 뉴런은 그냥 반응해 버립니다라는 뜻으로 보시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알지도 못하고 어떤 코레스판던시 거기에 순응한다라는 거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연관성은 2번은 있고요. 신호가 전달이 되는 신호가 뭐에? 신경세포에 의해서 전달되는 신호는 설명될 수 없는데 실험에서 실험이란 말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도 좀 애매합니다. 두뇌는 멈춥니다. 장면을 상상하는 것을. 그리고 비주얼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비주얼 데이터라는 말은 없죠. 그리고 이메이징 씬을 내가 상상하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는 것을 멈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몇 가지 비주얼 인풋은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뇌를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들의 과정을 위한 두뇌는 필요하지 않죠. 비주얼 인풋이 안 나오고 있죠. 그 정답은 일단 2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감각 인풋에 반응해 버립니다라는 말이
correspondence하고 respond하고 똑같은 단어로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요. without knowing하고 without information하고 연관시켜 주시고요. 2번 때문에 유사하게 더 나은 정보가 없이도 감각 뉴런은 여기 뉴런 나오네. 뉴런 나오네. 는 붙을 수 있는데 노의밍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붙어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냥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좀 어려워. 의미가 없다는 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그냥 붙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블라인드, 눈 멀었다라는 말은 그냥 받아들인다고. 내 눈을 보는 거는 내가 눈으로 이 시각적인 거를 보는 거는 눈이 멀었다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감각은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전체 문장을 봐도 좀 어렵겠네요. 22번 갑니다.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is demanded, 요구될수록 from the shopper, 그렇죠? 쇼핑객들에 의해서 더 많은 부정적이고 suspicious, 의심스러운 반응이 evoke가 돼서 불러일으키다는 뜻입니다. 불러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회, 세일을 만드는, 즉 판매를 만드는 기회가 줄어들 거라는 뜻이 되겠죠. 됐죠? 그럼 또 뭘로 가야 되냐? 인지적인 노력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장을 보는 사람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더 부정적이 된다는 얘기야. 그 인지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노력을 하면 부정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즈가 감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커그니티브 에볼트는 안 좋은 거죠. 상품의 할인율이 클수록 단점이 쉽게 노출된다.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경쟁 상품 안 나옵니다. 비교는 품질 정보 제시 효과적인 거지. 지금 부정입니다. 얘는. 상품이나 공인된 평가가 심지어 장부에 낮추는 얘 긍정이죠. 지금 부정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상품 판매율을 높이게 다양한 소비 성향 분석이 필요하다. 소비 성향 분석 안 나오고요. 상품 할인과 제시 방식의 인지적 부담 정도가 판매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인지적 부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판매는 줄어듭니다. 상품 할인과 제시는 문장을 너무 내가 짧게 하다 보니까 쌤이 안 나왔던 경우고요. 인지적 부담은 무조건 여기서 키워드 바로 나왔고 판매가 줄어든다. 인지적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는 줄어듭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23번 넘어갑니다. 자, 그는 또한 깨달았다. 로직으로부터, 논리로부터. 이 논리는 뭐의 논리냐면 섀도우가 돼서 그림자죠. 자, 비너스가 태양 주변을 돌았어. 그때 생기는 그림자의 논리로부터 깨달았고요. 뭐 때문에 모든 상이 새로운 것부터 가득 찬, 즉 뭐 초생달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문 이 되는 모든 상이 이게 하나의 상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반달됐다가 요게 하나의 상들이죠. 관찰될 수 있죠. 지구로부터 이기 때문에 비너스가 태양 주변을 도는 그 그림자의 논리로부터 이해했다라는 뜻이 돼서 이 키워드는 the logic of the shadow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은 톨로메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천동설이 됩니다. 톨로메이크.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 주변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얘기한 게 천동설입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거가 지동설이죠. 얘는 thereafter 잽싸게 어떻게 됐습니까? shadow thus 그리하여 shedding light 빛을 비춰주게 됐는데 우주의 순서에 빛을 비춰주게 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섀도우가 천동설의 끝이 빨리 왔죠. 왜냐하면 비너스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에 의해 생겨나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순서를 알 수가 있었죠. 그 무조건 이 키워드 섀도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려움입니다. 관찰하고 따라가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어려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는 키워드 굉장히 괜찮았고요. 얘는 다양한 장치의 부족입니까? 장치 부족이 어디 나와요? 장치 안 나오잖아요. 얘는 지속성입니다. 인간의 열망.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4번은 방법.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planetary movement가 돼서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말고 안 나오죠. 중요합니다. 섀도우 나오네요. 무한대에서 새로운 발견입니다. 천문학에서 새로운 발견은 천동설이 없어지고 지동설이 두각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섀도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이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4번으로 갈게요. 자, 이 진술은 명확하게 non-ethical이 돼서 비윤리적입니다. 그 사용은 뭐해? 해야만 한다라는 게 not withstand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외워두세요. 이 진술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입니다. 해야만 한다라는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야? 해야만 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비윤리적이래. 해야만 하는 거는 윤리적인 것 같잖아.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때 중요한 구별이 있대. 어디 사이에서? ethical, 윤리와 비윤리적 주장 사이에서 명확한 구별이 있대. 오, 윤리와 비윤리적 주장에서는 중요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대. 대신에 우리는 필요해. attend to the substance of the claim. 그 주장의 substance, 본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exclusive, 배타적 관계, is와 out 사이에서의 상호 배타적 관계. out가 일단 나왔습니다. 해야만 한다는 윤리적. 비윤리적인 게 너한테 sounds unethical, 비윤리적인 것처럼 들려? 너에게 check your moral standard를 first. 너의 도덕적 기준을 먼저 체크해보래. 너 비윤리적으로 들려? 도덕적 기준을 먼저 체크해보래. 무엇이 결정하는지 ethicality가 돼서 윤리, 주장의 윤리. 단어의 선택이 아니면 내용이야. 애매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지, 언어적인 형태와 기능, 이건 안 나오죠. is 혹은 out에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 진술의 중요 포인트인가? 그럼 우리가 몰라도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is 이다와 해야만 한다. 어디 있어 또? is 해야만 한다. 이게 두 개가 있죠. 아, 얘는 얘만 갖고는 고를 수가 없다. 근데 얘는 보면 이 진술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이야. 왜냐하면 그럼 오우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은 비윤리적이래. 어떤 진술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구별이 있다라는 거는 윤리와 비윤리적 주장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세 번째 문장은 대신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이 주장하는 것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은 주장과 진술에 대한 차이가 있어. 거기에 따라서 윤리와 비윤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말이야. 정답은 뭐 미안하지만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상호 배타적 관계라는 말은 좀 안 나오고요. 3번 아니면 5번이었어요. 근데 3번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게요.